안녕하세요. 저희 개념탑재 일반기계기사 작업형 실기 도면집의 동력 전달 장치 6번 문제도를 이용해서 3D 모델링과 부품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3D 모델링부터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교재 46페이지를 보시면 현재 1번에서 4번까지의 부품에 대해서 이렇게 좀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중에서 이제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거고 1번부터 한번 모델링을 해보도록 할게요. 1번은 보시면 당연히 본체 형상이죠. 그래서 본체 형상은 이렇게 정면도에 이제 단면 처리가 되어 있는 정면도와 그리고 보시면 우측면도를 통해서 대략적인 형태를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저희 자격증 시험이라는 게 제가 앞선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들께서 실기시험을 보러 가시면 이런 1대1 문제도가 이렇게 종이로 출력돼서 주어지기 때문에 측정 도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측정해서 기입해야 되는 건 측정해서 모델링을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제공된 KS 규격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적절히 활용하셔서 모델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1번 본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쪽 형상은 원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회전으로 좀 접근을 하려고 하고 아래쪽 형태는 어때요? 사각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돌출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원통과 사각 형태 이 두 개의 형태를 이어주는 보강대 형태를 이제 리브 형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 추가적인 이런 구멍 피처들을 작성하고 목깎이 피처 등 이런 마무리 피처 작업을 통해서 한번 1번 부품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인벤터 프로그램을 실행하시고 이제 부품 템플릿으로 이렇게 열어서 이 작업 공간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저는 실제 이렇게 측정을 하는 것까지는 제가 보여드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교재를 보시면서 측정하시고 저는 측정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몇 미리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면도에 해당하는 XZ평면의 새 스케치로 들어오시고요. 저희는 회전 형태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일단은 중심선 그리고 외곽 형태의 이제 작업이 필요합니다. 제가 조금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요. 어떻게 보면 이 원통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상하 대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스케치를 할 거냐면 이 본체 전체 길이만큼의 중심선을 일단 하나 그릴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내부가 뭐 축도 껴져야 되고 이제 베어링도 조립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비워져 있죠. 근데 일단은 비워져 있는 거는 저희가 다음 작업에 하기로 하고 일단 이 외형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요렇게 한번 스케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목깎이도 나중에 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직선으로 여러분들께서 그려주시면 되죠. 그래서 요 형태를 지금 제가 표현한 것처럼 반단면만 그려서 회전으로 이제 나머지 아래쪽 형태를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단면 모양은 원으로 나오겠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빨갛게 표현한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는 측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측정을 하셔서 값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저는 선을 그릴 겁니다. 일단은 수평선을 하나 대략적으로 그릴 거고요. 이 선은 중심선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당 선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중심선으로 바꿔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구속 조건 중에 일치 구속 조건을 클릭을 해서요. 이 선의 중간점과 원점을 클릭해서 원점이 선의 중간점에 위치할 수 있도록 구속을 잡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저는 일단 선의 전체 길이에 대한 치수를 먼저 넣으려고 해요. 그래야지 나머지 선들을 다 그리고 치수를 넣었을 때 최대한 좀 꼬이는 걸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사이즈를 잡고 간다는 얘기거든요. 자, 여러분들께서 요 길이 한번 살펴보시면 50으로 측정이 되시죠? 네, 그래서 치수로 자, 이렇게 50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위쪽에 이제 그 형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선 명령으로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네, 요렇게. 자, 이 부분을 그리실 때 여러분들이 측정을 하셨을 때 이 좌우가 대칭 형태라면 이제 그리실 때 애초에 요렇게 딱 맞춰서 그리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이제 구속 조건 추정 기능이 들어가는 거라서 한쪽에만 치수를 넣어도 반대쪽에 이 지름도 같이 결정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그리실 때 만약에 이 좌우가
사이즈가 다른데 그림을 이렇게 그려버리시면 링크가 잡히는 거기 때문에 구속이 잡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구속 조건을 켜서 내가 필요하지 않은 그러니까 필요 없는 구속 조건을 또 삭제하시고 다시 진행하셔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애초에 스케치를 하실 때 먼저 사이즈를 한번 측정해 보시고 아 좌우가 같네 그러면 애초에 좀 맞춰서 그리던가 아니면 이런 부분을 고민하기가 싫다라고 하신다면 애초에 조금 어긋나게 그리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좌우 대칭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렇게 맞춰서 그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딱 맞춰서 수평 수직선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치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치수는 여러분들이 측정한 그 값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자, 이렇게 지름 치수 개념으로 측정을 하시면 이 부분 58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 이 부분 네, 지름 치수 개념으로 측정을 한 거죠. 그러면 48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저는 지름 치수로 넣기 위해서 자, 중심선과 평행한 선을 연속으로 선택해서 이렇게 지름 치수 개념으로 58mm 그 다음에 안쪽도 동일하게 누르는 순서는 관계없습니다. 선에 누르는 순서는 관계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48mm를 넣고요. 자, 어차피 좌우 대칭이면 한쪽에만 그 선의 길이 치수를 넣어주셔도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측정을 하시면 자 12mm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12mm를 넣어주시고 나머지는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 게 뭐 동일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같은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두 선의 길이를 맞춰주시면 완전 구속이 잡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편한 방법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는 첫 번째 스케치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마무리 버튼을 클릭하고 회전 영상을 만들 거고요. 내부까지 같이 그리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리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스케치 작업을 아직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애초에 하나의 스케치에 여러 선들이 막 그려져 있으면 그 선들을 이용해서 다 구속을 잡고 그 컨트롤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어려워하셔요. 그래서 저는 영상을 이렇게 외형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 내부를 추가로 일단 입체 형상을 만들고 나서 진행을 하는 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 버튼을 클릭하시고 자, 회전 명령을 클릭하시면 단면도 하나 중심선도 하나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형상이 미리 보기가 될 거고요.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내부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내부 형태는 이제 XZ평면에 다시 한번 스케치를 들어가도록 하고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에 하나하나씩 이 내부라고 한다는 건 또 중심선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전체 길이에 해당하는 50짜리 중심선에 맞춰서 이제는 내부를 이렇게 그릴 겁니다. 지금 제가 표현하고 있는 이 부분이요. 목깎이는 제외하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스케치를 해서 회전으로 이제 절단이라는 이제 옵션을 이용해서 파낼 겁니다. 잘라내기 옵션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측정으로 할 수 있는 건 측정을 하시고, 자, 이 부분은 대신 이제 요 단과 이쪽 단은 베어링이라는 구매품이 껴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규격을 활용하시면서 사이즈를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일단 중심선부터 스케치를 할 건데요. 우리가 아무래도 이렇게 중간에 가려진 형태의 스케치를 할 때는 그냥 이렇게 놓고 하시면 내가 그린 스케치가 가려지기 때문에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케치 단면 기능이죠. 그래픽 슬라이스 기능 F7번을 눌러주신 상태로 자, 선을 그리겠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요렇게 자, 녹색점 이렇게 움직이시다 보면 나올 거고요. 이쪽도 움직이다 보면 녹색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하고요. 이 선은 중심선으로 또 한번 바꿀게요. 자, 그 다음에는 선을 여기에서부터 뻗는 선은 그리셔도 되고 안 그리셔도 됩니다. 왜냐? 지금 자동으로 이렇게 형상투영으로 저는 이렇게 선이 생겼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굳이 그리셔야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편하신 방법대로 해주시고요. 저는 뭐 대략 이쯤부터 시작해서 어차피 모양은 크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차피 치수로 다 맞춰줄 거기 때문에 일단 대략적인 형태로 수평수직하도록만 선을 그려주시면 되는데 이게 그리다 보면 이제 요런 선들에 만나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딱 맞출지 안 맞출지는 아직 모르는 일이죠. 사실 안 맞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피해가면서 그려주셔야 됩니다. 좀 피해가면서. 그리고 이제 그리다 보면 지금 저 말하면서 하다 보니까 수직선으로 그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좀 사선으로 그려졌죠. 그럴 때는 컨트롤 Z를 눌러주시면 좋은데
안 돼요, 인벤터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ESC를 눌러서 명령을 끄고 해당 선을 지운 다음에 다시 이어서 시작하셔도 되고, 아니면 일단 선을 다 그려놓고 이 선만 나중에 수직선이 되도록 여러분들 구속 조건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또 그리고 일단 모양만 얼추 맞도록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저는 일단 이런 느낌으로 그려봤고요. 좀 큼지막하게 그렸죠? 좀 잘 보여드리게 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 저는 요 선은 클릭해서 수직 구속 조건을 부여해서 이렇게 수직선이 되도록 만들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름 치수부터 하나하나씩 넣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리시다 보면 이렇게 불필요한 선이 자동으로 형상 투영될 때가 있어요. 물론 이 상태로 하셔도 되지만 이게 이렇게 있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회전이나 어떤 입체 형상을 만드는 명령어를 실행했을 때 영역이 두 개로 나눠져 버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싫으시다면, 그리고 불필요한 선이라면 이런 선은 과감하게 지우셔도 무방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선들을 한번 구속을 잡아볼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단과 마지막 단에는 베어링이 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여기를 직접 측정해서 지름 치수를 넣는다기보다는 이 문제도에 나와 있는 베어링의 사이즈 6003이죠. 이 6003에 맞춰서 규격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규격 중에 베어링 규격이 있었죠. 그죠? 베어링 쪽으로 들어가시면 우리 일반적인 사실 우리 이 시험에서 나오는 베어링은 거의 대부분이 이 깊은 볼 베어링일 겁니다. 물론 이제 호칭 번호를 여러분들이 찾아 들어가시면 다른 베어링이 나와도 전혀 문제는 없으실 텐데요. 왜냐면 저희가 베어링을 모델링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자, 지금 저희는 6003이죠. 그럼 여기 보시면 호칭 번호 6003일 때 이 베어링의 사이즈가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베어링의 사이즈요. 그러면 6003일 때 내부 지름은 17, 그리고 외부 직경은 35라고 나와 있죠. 폭은 10이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얘 외부 지름이 35구나. 그러면 여기가 딱 껴져야 되니까 여기가 35가 되겠구나 라고 규격을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사이즈를 넣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항상 구매품이 들어갈 때는 규격을 꼭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 나머지 단은 사실 다른 부품과 꼭 껴지는 어떤 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비어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측정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네, 측정을 하나하나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측정을 하시면 자, 우리 치수를 넣을 때 자, 여기 부분, 자, 여기 지름 치수는 아마 여러분들께서 31로 나올 거고요. 자, 이쪽 지름 치수는 여러분들께서 37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저는 오른쪽은 딱 맞춰서 그렸기 때문에 굳이 넣지 않아도 이렇게 위치가 잡힌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 길이는 베어링의 폭만큼 딱 설계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살짝 여유 있게 이렇게 단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여러분들께서 측정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3mm가 나올 거고요. 13mm. 자, 그 다음 여기 부분도 이렇게 측정을 하시면 저는 측정을 했더니 18mm가 나오네요. 그래서 18mm. 그리고 나머지는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굳이 막 다른 치수를 넣지 않고 그냥 어차피 좌우대칭이니까요. 우리 여기만 놓고 봤을 때, 그죠? 그래서 같은 구속 조건으로 이쪽 단과 이쪽 단의 길이 맞추고, 자, 이렇게 맞췄더니 스케치가 꼬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요런 거 이렇게 잡고 당기면 풀어져요. 이렇게. 네. 아직 구속이 안 걸려있는 어떤 꼭지점이나 선을 잡고 움직이시면 이렇게 다시 한번 모양을 맞출 수 있으니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또 모양을 맞춰주고 저는 같은 구속 조건으로 요 선과 요 선을 클릭해서 또 한번 맞추면 이렇게 완전 구속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요, 저는 마무리 버튼 그리고 다시 한번 회전 명령을 눌렀더니 축과 프로파일이 자동으로 잡혔는데 출력 옵션이 현재 지금 접합이기 때문에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자, 요거를 꼭 절단으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내부를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저희 이제 요 아래쪽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아래쪽 형태는 사각형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정면도에 해당하는 평면에 다시 한번 스케치를 들어가서요. 자, 요 사이즈를 여러분들께서 직접 측정하셔서 넣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서 자, 우측면도 단면도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서 여기 길이 측정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측정값의 2배로 돌출하시면 되겠죠. 단면, 대칭도시 기호니까요. 그죠? 네. 자,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께서는 측정을 하시고 스케치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XZ평면, 정면도에 해당하는 평면에 스케치를 들어오시고요. 자, 우리 직사각형 명령 중에 2점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대략적인 형태를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이 사각형의 가로, 세로 길이 측정하셨나요? 자, 가로는 40이라고 측정이 되실 거고요. 세로는 10mm로 측정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보시면 제가 지금 살짝 안쪽에 들어오게끔 그린 이유가 우리 지금 여기 그려놓은 요 라인을 기준으로 살짝 안쪽으로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측정을 하시면 얼마가 나올 거냐면 2mm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치수 명령으로 가장 왼쪽 모서리에서 사각형의 왼쪽 모서리까지 요 길이 2mm로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이 바닥 라인에서부터 이 중심선 라인까지의 이 중심거리 여러분들 측정하실 수 있죠. 그죠? 측정하시면 65라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치수 명령으로 바닥 라인과 자, 우리 가운데로 누를 만한 선이 없지만 여기에 원점이 있을 겁니다. 네, 원점을 저는 이제 대충 이쪽에 있겠다라고 딱 가져갔기 때문에 빨갛게 보이지만 만약에 여러분들 좀 찾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면 잠시 F7번을 눌러서 그래픽 슬라이스 모드를 켜주신 상태로 이렇게 눌러주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65로 넣어주시면 스케치가 완성이 될 거고요. 자, 되신 분들은 마무리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자, 우리 여기 길이도 혹시 측정을 하셨을까요? 자, 우리 여기 길이 자, 우리 돌출 명령을 클릭하신 다음에 대칭 형태로 바꿔주시고요. 사이즈 측정하시면 80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40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그 2배 값인 80으로 넣어서 형상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형태는요, 보시면 지금 딱 상자가 만들어졌죠, 상자. 네, 직육면체가 만들어졌는데요. 여기 보시면 요 라인에 목깎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목깎이 나중에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지금 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 요 부분을 라운드 처리를 먼저 해놓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스포 페이싱 구멍 작업하실 때 이 위치 잡기가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왜냐면 이 목깎이한 면의 중심에 딱 맞춰서 구멍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깎이 명령을 클릭해서 자, 요렇게 선을 잡고 15mm를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걸 또 구멍 작업을 지금 할 게 아닌데 먼저 하는 이유는 이렇게 15mm 자, 제가 그냥 갑자기 말씀드렸는데 요거 측정하시면 반지름 쉽게 측정 가능하시죠? 여기 길이 15mm 나올 겁니다. 밀리미터 기준으로. 네. 자, 그래서 15mm를 먼저 이렇게 넣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우리 이제 본체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라운드 처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요거 측정해 보시면 2mm가 측정이 되실 건데 우리 이제 요 보강대 형태, 리브 형태를 작성하실 때 우리 이쪽에 목깎이를 미리 해놓고 이쪽 보강대를 작성하시면 모양이 굉장히 예쁘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먼저 해놓고 이제 리브 형태를 만들어 나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지금 할 건데 이 15mm를 미리 해놔야지 우리가 목깎이를 할 때 우리 요렇게 라인이 한 번에 루프 형태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요렇게 U자 형태로 잡아주시고 모서리 반지름 값 2mm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하셔야지 모양이 굉장히 예쁘게 나오고 이 형태를 이용해서 이제 리브 영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부분은 먼저 해놓고 좀 작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형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요 형태. 요 형태는 보시면은 요렇게 이쪽 목깎이한 부분에 접해 있고 요쪽 원에 접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우리 요 보강대 형태는 자, 딱 우리가 만든 요 형상 상자 형상의 요 뒤쪽 면에서부터 딱 보강대 형상이 요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스케치를 요쪽에 할 겁니다. 이렇게 회전해서 요 면에 스케치를 들어가도록 하고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두 원형 모서리에 접해야 되기 때문에 요런 거 작업하실 때는 우리가 선 명령을 클릭해서 선을 일단 널찍하게 그리세요. 널찍하게. 이쪽도 선을 일단 널찍하게 이렇게 그려보세요. 네. 그 다음에 자, 우리 구속 조건 중에 이 접선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내가 지금 접해야 할 원과 선을
순서에 상관없이 눌러주시고요. 그럼 한쪽 접했죠? 그럼 이쪽도 접해야겠죠? 그럼 선과 원을 원형 모서리를 순서에 상관없이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쪽 선에 이렇게 두 개의 접선 구속 조건이 들어가면 돼요. 자, 오른쪽도 마찬가지죠? 요렇게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선을 널찍하게 그렸기 때문에 불필요한 부분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수정 패널에 있는 자르기 명령을 이용해서 이렇게 잘라주시거나, 그러면 딱 접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잘릴 부분이 점선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시거나, 아니면 또 이런 방법도 있긴 합니다. 일치 구속 조건으로 예를 들어서 선의 요 끝점과 원형 모서리를 클릭하면 이렇게 딱 접점에 또 만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편한 방법을 쓰시는데 저는 그냥 사실 자르기가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듭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되셨다면 우리 스케치 마무리 하시고, 자, 이번에는 돌출로 들어가서요. 자, 영역을 잡으실 때 저는 갑자기 다른 영역이 잡혔네요. 그럼 프로파일에 요 X 버튼을 눌러서 저는 요쪽 영역으로 잡아주려고 하는데 안 잡히죠. 자, 좋은 예시가 나왔습니다. 왜 안 잡히냐면 항상 이런 3D 모형 탭에 있는 명령어들, 작성 명령어들은 항상 태곡선으로 스케치가 되어야지만 영역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는 이쪽은 자동으로 형상 투영이 됐기 때문에 영역선이 있지만 우리 이 부분은 모델링의 모서리로만 존재하지 이 선이 스케치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영역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자, 잠깐 취소를 누르고요. 저는 이 마지막 스케치를 다시 더블 클릭하거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 스케치 편집으로 들어가서 해당 요 모서리만 여러분들이 형상 투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명령어를 먼저 누르고 선을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선을 먼저 누르고 명령어를 누르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녹색으로 형상 투영이 되죠. 요 색상 체계는 여러분들께서 이 응용 프로그램 옵션에서 색상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선의 색상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녹색으로 형상 투영 선이 나오고요.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들이 돌출로 가셔야지 프로파일을 딱 이렇게 잡으실 수 있다는 거.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직접 요 세팅 값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요렇게 지금 말도 안 되는 미리 보기가 나오는데요. 저희는 방향을 두 번째 걸로 하고요. 거리는? 자, 우리 여기서 여기를 이렇게 측정을 하시거나 요렇게 측정을 하셔도 좋습니다. 네, 이 회전 단면 기호에서 이 부분을 측정하셔도 이 리브, 보강대의 두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측정을 한번 해보시면 10mm 나오실까요? 네, 10mm. 그래서 이렇게 접합 옵션으로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모양이 예쁘게 나오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보강대 형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이쪽 보강대도 같이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측 면도에서 봤을 때는 일자 형태로 이렇게 돌출이 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거 하실 때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이번에는 live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형상을 만들 거기 때문에 우리는 딱 요 선만 여러분들이 있으시면 됩니다. 요 선. 그래서 우리는 스케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정면도에 해당하는 XZ평면에 새로운 스케치를 열어주시고 자, 우리가 선을 일단 먼저 그릴게요. 자, 선 명령을 클릭해서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요쪽 라인의 마우스 커서를 좀 움직여 보시면 요렇게 점점점 막 선이 이렇게 예시로 나오게 되죠. 요때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요쪽도 이렇게 움직이시다 보면 이렇게 딱 스냅을 정확하게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먼저 해주신 다음에 이제 사이즈를 재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문제도는 여러분들께서 전체적으로 다 라운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라운드가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까지 여러분들 측정하시기가 조금 애매하실 수 있습니다만 우리 자 같은 걸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은 선을 예를 들어 이렇게 그려보시면 그러니까 목깎이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이 직선이 연장되는 형태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보신 다음에 그 점에서 여기까지를 최대한 재보시면 정수값으로 여러분들이 넣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한번 측정을 하시면 어떻게 측정이 되실 거냐면 자, 위쪽은 8mm 자, 그래서 치수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8mm다 라고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치수 명령으로 요 모서리에서 이 점까지
근데 저 이거 점이 잘 안 잡히는데요. 자, 요거 가운데 가려져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게 꼭 나오면 여러분들 F7번 그래픽 슬라이스 모드를 켜주시고 다시 한번 치수를 주시면 쉽게 접점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12mm로 측정되시겠죠? 네. 그래서 요렇게 해주시고 마무리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우리 요 리브 형태는요. 다른 명령어와 다르게 폐곡선으로 그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정확하게 이 보강대 라인만 딱 따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선만 딱 그려주시고 우리 리브라는 이 명령을 클릭하신 다음에 자, 우리 리브 유형은 두 번째 걸로 해주시면 돼요. 스케치 평면의 평행, 그 다음에 프로파일은 딱 요 선 하나만 딱 잡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미리 보기가 안 나오죠. 자, 그럴 때는 우리 방향을 한번 바꿔볼게요. 방향 두 번째 걸로. 그러면 미리 보기가 이렇게 다른 형태와 이어지는 형태로 이렇게 보강대 영상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현재는 지금 방향 대칭에 1mm가 설정되어 있어서 이렇게 얇게 나오고 있는데 저희 요거 두께 한번 재보시겠어요? 마찬가지로 회전 단면에서 재시거나 아니면 이 부분을 이렇게 측정하셔도 좋죠. 이 부분을 측정하셔도 2배 값을 넣어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편하신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자, 저 같은 경우는 요거 측정하셨을 때 6mm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6으로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이 대칭이기 때문에 한쪽 3mm, 한쪽 3mm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리브 명령을 이용해서 형태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구멍 작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요거 15mm 못깎기를 한 김에 우리 요 부분부터 한번 작업을 해볼까요? 자, 요 형태가 이렇게 단면이 이런 식으로 나왔으니 저희는 구멍 명령을 할 건데 사실 이전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벤터를 이용해서 이 구멍 명령을 작성할 때는 먼저 구멍의 위치를 결정하는 점 스케치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구멍의 중심 위치를 결정해주는 스케치가 필요한데 자, 이렇게 못깎기 된 면의 중심에 딱 그냥 구멍이 작성되어야 한다면 스케치 없이 그냥 바로 구멍 명령을 실행하셔도 좋습니다. 당연히 스케치를 하고 들어오셔도 좋고요. 네. 자, 제가 왜 이런 형태는 스케치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 스케치 없이 구멍 명령을 들어오면 이렇게 빨간 화살표, 위치가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느낌의 지금 화살표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일단 어떻게 하면 되냐? 구멍을 배치할 면을 선택하시면 돼요. 우리 구멍이 딱 여기서 뚫리면 되죠. 그래서 이 면을 그냥 아무렇게나 클릭해 보실래요? 그러면 내가 클릭한 위치에 지금 구멍이 미리 보기가 되죠. 그럼 이 상태에서 바로 그냥 연달아서 어떤 키를 누르는 게 아니고요. 이 면이 이렇게 선택됐다면 근데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 건 맞는데 자, 이 면에 동심 조건으로 우리가 작업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이 면을 클릭해 주시면 정확히 이 면의 중심 위치로 구멍의 미리 보기가 딱 잡혀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면을 아무렇게나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동심이 되어야 할 면을 클릭해주시면 그 면의 중심 위치로 딱 구멍을 배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케치 없이 바로 구멍을 작업하실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작업을 하실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편하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저는 미리 보기로 이렇게 좀 미리 보여드렸는데 자, 일단 구멍 유형은 첫 번째 우리 탭을 뚫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단순 구멍이죠. 없음. 네, 요걸로 해주시면 되고 시트는 사실 모양이 카운터버로 해도 네, 되겠지만은 일단 맥락상 요게 맞긴 합니다. 접촉 공간. 네, 접촉 공간. 이게 접촉 공간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스포 페이싱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카운터 보어는 사실 볼트 머리를 잠기게 해주려고 하는 구멍이고 보통 이렇게 지금처럼 1mm에서 2mm 정도로 살짝 들어가 있는 요 깊이의 구멍은 스포 페이싱 볼트 머리가 면에 잘 접촉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살짝 가공을 해주는 살짝 면을 좀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네, 그런 목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게 이 스포 페이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사실 이게 이론적으로 접근하자면 스포 페이싱이 맞습니다. 근데 사실 카운터보어로 하신다고 하셔도 크게 문제가 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원칙상 이게 맞기 때문에 접촉 공간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전체 관통이기 때문에 종료 옵션은 전체 관통, 그리고 사이즈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측정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6mm, 2mm, 그리고 8mm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하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첫 번째 구멍 작업이 완료가 되고요. 자, 그럼 두 번째 구멍 뭐가 있냐면 우리 여러분들 여기에 정면도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이쪽을 한번 보시면 우리 커버가 양쪽에 조립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탭나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탭구멍. 그래서 탭구멍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우측 면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치가 4개가 되어 있어요. 한번 옆으로 당겨서 보여드릴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한쪽만 작업을 해서 원형 패턴으로 나머지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를 재보시면 아시겠지만 좌우 대칭이죠. M3짜리.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쪽만 만들고 나머지는 미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필요한 건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측정하셨다시피 이 길이 3mm 나올 겁니다. 그죠? 3mm. 그래서 M3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구멍과 구멍 간의 중심거리. 자, 요 길이도 한번 측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길이가 48이 나오실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작업을 할 거냐면, 자, 요 면에 스케치를 들어가서 선을 그릴 거고요. 자, 원점에서부터 이렇게 선을 그릴 때, 자,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수직 위치 혹은 수평 위치에 놓으시고 24를 입력하시면 되겠죠. 왜냐면 한쪽만 작업할 거니까, 그죠? 그래서 24로 작업을 하시고 마무리 버튼. 그러면 우리가 구멍 명령을 실행했을 때 우리가 요 위치, 요 점이 곧 구멍의 중심 위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탭나사기 때문에 탭구멍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멍 유형을 세 번째 걸로 해주시고 그냥 일반적인 이렇게 탭구멍이기 때문에 시트는 없음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카운터 보어나 카운터 싱크 요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요. 자, 그럼 스레드 유형 저희 뭘로 바꾸시면 되죠? ISO 메트릭 프로파일. 네, KS가 없기 때문에 KS와 유사한 ISO 메트릭 프로파일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요렇게요. 자, 그 다음에 크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측정하셨죠? 3mm 나올 거고요. 우리가 피치는 그냥 일반 기본 피치로 두시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 종료 옵션이 전체 관통이면 이렇게 뚫려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첫 번째 옵션인 거리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탭 깊이와 그리고 전체 구멍 깊이를 넣을 수 있는 값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탭 깊이는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딱 측정하시면 되죠. 자, 제가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자면 우리 여기서 여기까지 딱 측정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측정하시면 얼마 나오실까요? 7mm 나오실까요? 네, 그래서 7로 바꿔주시면 되고, 자, 그럼 구멍 깊이도 사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측정을 해서 넣어주셔도 되는 부분인데, 사실 구멍 깊이는 저희 그냥 이 볼트가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멍 깊이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탭 깊이보다 뭐 2에서 3mm 정도만 여유를 주시면 되는 부분이라서 딱 지금 그려져 있는 도면이랑 자로 재서 정확히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 탭 깊이가 7mm 정도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9mm 뭐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형태와 영향이 없을 정도로만 여유 있게 그냥 탭 깊이보다 여유 있게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 자, 원형 패턴 할까요? 네, 원형 패턴으로 방금 작업하셨던 구멍 2번을 선택해서요. 자, 방향 선택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먼저 클릭하시고 방향은 근처에 있는 원형 모서리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개수 6개, 자, 4개로 바꿔주고요. 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굉장히 편하게 이렇게 4개의 구멍 작업이 완료됩니다. 자, 반대쪽 바로 미러 들어가 볼까요? 자, 미러 명령, 대칭 명령 실행해 주시고요. 자, 우리 방금 작업했던 구멍 2번과 원형 패턴까지 여러분들이 눌러주셔야겠죠? 그래야지 4개가 전부 다 선택이 되니까요. 자, 그 다음 미러 평면을 선택하기 위해 먼저 여기 있는 빨간 화살표 버튼을 눌러주시고 우리 미러 평면은 뭘로 눌러주면 되죠? 네, YZ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주시고 미리 보기가 잘 나오면 확인 버튼 눌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구멍 작업까지 완료가 됐고요. 그럼 이제 나머지 목깎기 작업이 남았습니다. 자, 우리 목깎기 작업은 어떻게 할 거냐면 전반적으로 다 2mm의 목깎기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2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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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mm 여기도 측정해 보시면 다 2mm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실 본체는 지금 요 예제 같은 경우는 라운드 처리를 거의 모서리에 전부 다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도 어떻게 할 거냐면 저는 그래서 일단 요렇게 세로선들을 이용해서 먼저 좀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가로선들을 눌러서 이렇게 목깎기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목깎기 명령 그리고 모서리 라운드 값은 2mm로 해주시고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라운드 처리가 여기 일단 들어가 있죠. 여기. 그러면 여기 눌러야겠죠. 그죠? 요렇게. 네. 자, 그 다음에 헷갈리기 전에 안쪽부터 하자면 여기와 여기 라운드 처리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쪽 라운드와 그 다음에 요쪽 라운드 요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바깥쪽도 한번 해볼까요? 네, 바깥쪽도 자, 요쪽 되셨죠? 네. 되셨죠?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요쪽도 한번 해볼게요. 요런 식으로.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있기 때문에 제가 요런 부분들 지금 다 누른 겁니다. 보이시죠? 요렇게. 네. 그래서 요거는 문제들을 보시면서 하나하나씩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요렇게 보강대에도 다 라운드 처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세로선들만 먼저 누르기로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세로선들 위주로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요. 요런 느낌으로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요 세로선까지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일단 저는 18개의 모서리로 먼저 한번 작업을 해봤고요. 뭐 사실 순서는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최대한 이 본체 같은 경우는 라운드 처리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문제도를 보시면서 이쪽에도 라운드 처리가 들어가구나 하나씩 보시면서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 가로선들을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자, 가로선은 어떻게 클릭을 할 거냐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목깎기 그리고 2mm일 때 우리가 세로선을 먼저 하면 이득이 뭐냐면 가로선은 이렇게 한 번의 루프 형태로 잡으실 수가 있어요. 그럼 굉장히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죠. 그죠? 네.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선택하시면 자, 이 부분이 루프 형태로 한 번에 이렇게 잡힙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죠?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세로선을 먼저 좀 하는 편입니다. 이런 본체같이 라운드 처리가 거의 대부분의 모서리에 들어가야 할 때는 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얼추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그럼 마지막 우리 면치 못따기가 남았는데 우리 사실 베어링의 구성 목깎기는 삭제가 됐고 우리 커버 같은 경우가 이렇게 들어가기 위해서 조립이 되기 위해서 우리 이쪽에 면치 못따기 1mm를 주시면 확실히 또 조립이 편하게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 못따기 명령을 클릭해 주시고 모서리는 양쪽을 전부 다 누를게요. 왜냐면 양쪽에 커버가 조립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거리는 1mm로 45도 각도의 못따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요렇게 해서 저희 본체 모델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저희 이번 부품인 축을 모델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축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베어링과 오일실이 또 이렇게 양쪽에 조립되어 있고, 또 좌측에는 스퍼기어, 우측에는 V벨트 풀리가 조립이 되어 있죠.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좀 신경 써 가면서 모델링을 하셔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축 같은 경우는 단면 모양이 원이기 때문에 회전 명령으로 접근해서 많이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나 저희는 반단면 스케치를 통해서 일단 기본 형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 하나하나씩 저희가 좀 추가적인 피처 작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냐면요. 일단은 저희가 하나의 중심선 그리고 전체 길이의 중심선을 먼저 작도를 한 다음에 한 단 한 단씩 작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쪽에 있는 이제 나사의 틈새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첫 번째 스케치에 다 그리고 작업을 해주셔도 되긴 합니다만 이렇게 아직 스케치 작업
작업이 익숙치 않으신 분들께서는 그런 것까지 전부 다 하나의 스케치에 모든 걸 그려버리면 아무래도 좀 제어하시기가 그리고 스케치의 구속을 잡기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나사의 틈새 부분은 일단 나머지 기본 형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접근해서 작업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단부터 하나하나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품 템플릿을 하나 열어주시고 저희는 정면도에 해당하는 X, Z평면의 스케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새 스케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단은요, 여러분들께서 측정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측정을 할 거냐면, 자, 여기서 여기까지 측정을 하시면 이제 10이 나올 겁니다. 그죠? 자, 물론 이제 M10입니다. 보통 나사, 미터 보통 나사로 이제 M10으로 작업을 할 건데, 일단은 기본 원통을 작성해놓고 스레드로 저희가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일단 파이 10으로 모델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단은 이제 두 번째 단까지의 길이를 일단 먼저 측정해서 여기까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죠. 여기. 네, 여기까지. 네. 못따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요쪽, 여기까지 딱 재주시면 그게 이제 첫 번째 단이겠죠. 왜냐? 나사의 틈새는 저희가 일단은 이 첫 번째 스케치가 끝나고 작업하기로 했기 때문에 요렇게 일단 측정을 하시면 길이가 17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10에 17 첫 번째 단을 먼저 완성하기 위해 저희는 먼저 선으로 이렇게 원점에서부터 뻗는 수평선을 그리시고 이 선은 중심선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 길이는 여러분들께서 측정하시면 되겠죠. 항상 저희는 중심선의 전체 길이를 넣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 끝에서부터 여기 있는 끝까지 딱 이렇게 측정을 하시면 138이 나올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138로 치수를 넣도록 할게요. 네, 자, 요렇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첫 번째 단, 여러분들께서 측정을 하셨기 때문에 자, 요렇게 수직선과 수평선을 작성하시고 치수, 자, 우리 중심선과 평행한 두 선을 이렇게 연속으로 선택하신 다음에 10mm로 지름 치수 개념으로 입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 첫 번째 단의 길이는 17mm로 넣었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단은 조금 더 커지는 단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선으로 대략적으로 이렇게 스케치를 했고요. 물론 이제 스케치로 전부 다 이제 선을 그려놓고 나중에 치수 작업을 한 번에 하셔도 좋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이제 스케치가 꼬일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한 단 한 단씩 좀 설명을 드리고자 저는 이런 식으로 한번 작업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두 번째 단은 여러분들께서 측정하시면 13mm 나오죠. 지름 치수 13mm. 자, 그 다음에 길이 역시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께서 측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어디까지냐면 여기서 여기까지로 딱 측정을 해주시면 얼마가 나오죠? 자, 이번에도 동일하게 17mm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17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입니다. 조금 더 이제 지름 치수가 커지는 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쪽으로 커질 수 있게끔 수직선과 수평선을 그려주시고요. 자, 이번 세 번째 단은 베어링이 껴지는 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베어링 600 몇이죠? 6003번이죠. 자, 6003 베어링의 이 내경을 여러분들이 규격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물론 측정을 했을 때 같은 값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이런 구매품이 껴지는 단은 특히 이런 베어링이 껴지는 단은 베어링의 정확한 치수 그리고 오일실의 정확한 치수가 있기 때문에 그 치수대로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규격을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규격 중에서는 기프론 볼 베어링으로 들어가셨을 때 6003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때 이제 내경이 17mm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굳이 측정하지 않고 지름을 17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일실 역시 여러분들이 규격에서 확인하시면 같은 이 내부 지름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 단의 가로 길이 역시도 여러분들께서 측정을 하시면 26mm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26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더 올라가는 요런 단. 자, 요쪽 단까지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그려주시고, 이제 치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단은 정말 말 그대로 여러분들께서 지름 치수와 그리고 단의 길이를 여러분들께서 측정해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측정하셨을 때, 자, 일단 지름 치수는 얼마가 나올 거냐면 22mm가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길이는 23mm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여러분들께서 치수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대칭 개념입니다. 위쪽이 대칭이죠. 네, 그래서 이제 내려오는 형태로 쭉쭉쭉쭉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딱 보셨을 때 어차피 같은 사이즈잖아요. 그 얘기는 이번에도 지름이 17이란 얘기이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딱 맞춰서 일치구속 조건이 걸리게끔 이렇게 그리셔도 상관은 없고요. 아니면 혹시 모르니 그냥 일단 이런 식으로 그리고 따로 치수를 넣어주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편하신 방법을 쓰시면 돼요. 대신 이번 구속이 걸리지 않아야 되는데 구속이 걸리게끔 스케치를 하게 되면 구속 조건을 또 삭제하셔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여러분들이 염두에 가시면서 이런 부품 모델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단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측정을 하시면 26mm 똑같이 나오죠. 제가 요것 때문에 대칭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단이네요. 이 마지막 단도 이제 살짝 내려올 수 있도록 수직선과 수평선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마지막 단도 이제 여러분들께서 치수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일단 이번에도 요 축 지름 치수 한번 측정해 보시면 13mm 나오죠. 자, 그래서 13mm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길이는요, 여러분들께서 굳이 측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이미 전체 길이에 해당하는 치수가 있고, 나머지 단에 다 이 가로 치수를 넣었기 때문에 이쪽 단은 28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측정을 해보셨을 때도 28mm가 나올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스케치를 완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마무리 버튼을 누르신 다음 우리 회전 명령을 통해서 일단 기본 영상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요. 저희가 이제 요 부분은 나중에 할게요 라고 말씀드렸던 바로 이 나사의 틈새를 작업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면도에 해당하는 XZ평면에 스케치를 들어와 주시면 되고, 저는 F7번을 눌러서 이 그래픽 슬라이스 모드, 스케치 단면 보기 기능을 켜놓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일단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어쨌든 회전 명령을 쓰기 위해 일단 중심선을 먼저 그리려고 하고요. 지금 저는 좌측에 보시면 원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원점에서부터 뻗는 수평선을 그릴 때 이쪽에 딱 맞춰서 그냥 그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 이 선을 중심선으로만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두 점 직사각형 명령을 이용해서 내가 이제 파야 할 부분을 스케치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사이즈는 여러분들께서 일단 이 첫 번째 단의 지름 치수가 얼마였냐면 10이었죠. 제가 이 부분은 한번 전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요 나사의 틈새를 보실 때는 일단은 지금 이 단위 파이 10이었죠. 그러니까 M10이란 얘기죠. 미터 보통 나사란 얘긴데요. 규격에서도 보시면 마치 베어링처럼 여러분들께서도 이 미터 보통 나사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사이즈가 M10이죠. 그럼 M10일 때 기본 피치가 1.5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통 나사일 경우에. 그죠? 그럼 일단 이 규격에서 여러분들께서 기본 피치가 1.5군이라는 것만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사의 틈새로 들어가셨을 때, 자, 나사의 틈새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몇 번이냐면, 네, 18번이네요. 그죠? 자, 그러면 18번 나사의 틈새로 이렇게 들어오셨을 때,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표에서 확인했던 나사의 피치 값이 1.5였죠. 자, 그럼 1.5일 때 기준 치수는 D, 이 소문자 D가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이 M10, 파이 10이란 얘기죠. 그럼 10에서 2.3을 뺀 7.7이란 얘기인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이 기준치수 DG가 지금 우리가 세팅해야 할 치수인 건데 요게 지금 7.7이란 얘기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치수 명령으로 요렇게 자 누르실 때 자 중심선과 평행한 선으로 이렇게 선을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7.7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저희가 또 구해야 될 게 G1인데요. 이 G1이 최소 2.5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2.5 이상이기만 하면 된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G2가 4.5 이하이면 된다고 되어 있는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최소값을 쓰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2.5니까요. 자, G1.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2.5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사의 틈새를 만들어 주셨다면 마무리 버튼을 눌러주시고 회전. 프로파일도 하나, 축도 하나 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잡혔습니다만 우리 출력 옵션을 절단으로 변경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지금 이렇게 양쪽에, 이 축의 양쪽에 이런 평행키가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왼편에는 스퍼기어, 오른편에는 이제 V벨트 풀리를 조립하기 위해서 체결하고 이렇게 평행키로 조립하기 위해서 우리가 키움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조금 전에 해보셨겠지만 우리 이쪽 단도 그리고 이 오른쪽 단도 지름 치수가 둘 다 14였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평행 키움 작업을 하기 위해서 평면을 하나 만들 건데 요쪽으로 세팅하시던 요쪽으로 세팅하시던 어쨌든 이게 같은 위치에 해당하는 단위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평행 키움 작업을 동시에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저희 이제 사용자 작업 평면인 이 평면 기능을 클릭해 주시고 곡면에 접하고 평면의 평행을 클릭하신 다음에 자, 평면부터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어떤 평면과 우리가 평행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평면도에 해당하는 이 X, Y 평면이죠. 그래서 이 X, Y 평면에 평행할 수 있게끔 클릭을 해주시고 그 다음 내가 접해야 할 단인 요 단 혹은 요쪽 단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같은 사이즈의 단이니까요. 자, 우리 요쪽 단을 자, 우리 클릭하실 때 이 단의 위쪽으로 클릭하면 위쪽, 아래쪽으로 클릭하면 아래쪽으로 접하게끔 면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위쪽으로 네, 요렇게 클릭해 주시면 요쪽과 그리고 요 마지막 단까지 딱 접하는 작업 평면, 사용자 작업 평면이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요 평면의 스케치를 할 건데요. 요 평면의 스케치를 하실 때 작업 공간에서 선택하실 분들은 이렇게 면의 중앙 부분을 클릭하시면 선택이 안 되고 모서리 쪽으로 가져가야 이렇게 빨갛게 인식이 됩니다. 이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새 스케치를 눌러주시거나 혹은 이제 모형 탭에서 작업 평면 1번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새 스케치를 누르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일단 왼쪽부터 한번 해결을 해볼게요. 자, 왼쪽. 일단 그릴 때는 저희 늘 중심 대 중심 슬롯을 썼죠. 자, 그래서 이렇게 클릭해 주시고 일단은 대략적으로 마치 수평선을 그리듯이 클릭. 그 다음 마우스를 옆으로 옮기시면 그 점을 양쪽 코의 중심으로 하는 슬롯이 그려집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그리셨으면 이제 요 왼쪽 요 스퍼기어가 껴지는 평행 키움 작업을 하실 때는 늘 규격을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고요. 자, 우리 규격에서 22번 평행키, 키움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지금 현재 이 축의 지름이 얼마죠? 적용하는 축 지름이 13mm죠. 그럼 요 네 번째 항목을 보시면 되고요. 우리 지금 축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B1, B2, T1, T2 중에서는 이 B1과 그 다음에 T1을 봐주시면 됩니다. 그 B2와 T2는 우리 이제 나머지 예를 들어 이제 이쪽과 껴지는 스퍼기어나 V벨트 풀리를 하실 때 보시는 그 치수고요. 지금 현재는 축 기준으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B1과 T1으로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 네 번째 항목을 봤을 때 일단 B1이던 B2던 기준 치수는 5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 있는 요 폭이 5라는 겁니다. 그래서 치수 명령으로 자, 요렇게 클릭하셔서 5mm를 저는 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요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측정을 하시는 겁니다. 요 두 번째 단의 시작 부분에서 이 키움의 시작 부분까지의 요 간격 지금 측정 도구로 측정을 하시면 3mm 나오죠? 그러면 요렇게 클릭해서 3mm를 넣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키움 길이 또 여러분들께서 측정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측정을 하시면 12mm가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클릭 하셔가지고 12mm까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아직 스케치가 완성되지 않은 이유는 이제 이 키움이 정확히 정중앙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 저는 수평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자, 근처에 있는 요 자동으로 형상 투영된 선의 중간점이랑 슬롯의 중심점이라고 할까요? 네, 요 점을 클릭해서 수평 구속이 걸리게끔 해서 가운데를 맞춰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면 첫 번째 작업이 완료가 됐고요. 저희는 같은 스케치에 오른쪽 키움도 그려도 되죠. 왜냐하면 사이즈가 똑같기 때문에 지금 축지름이 동일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슬롯 명령을 클릭해서 아까와 동일하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이미 보셨기 때문에 이 사이즈는 이제 아시죠? 5mm라는 거. 네. 5mm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먼저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 여기는 다 똑같습니다. 자, 이쪽도 여러분들이 측정해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키움의 길이도 측정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측정하셨을 때 자, 이렇게 선에서 슬롯의 사분점까지 이 간격은 5mm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슬롯의 전체 길이는 18mm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수평 구속 조건으로 늘 우리 방금 전에 했던 거 기억하시죠? 슬롯의 중심점과 형상 투영선의 요 가운데 중간점을 수평 정렬이 될 수 있도록 맞춰주시면 이렇게 작업을 끝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되셨다면 마무리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돌출 명령을 실행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 프로파일을 잡으실 때는 자, 요 프로파일과 요쪽 프로파일을 동시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저희는 파야 하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출력 옵션을 절단으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돌출 방향이 자동으로 변경될 거고요. 그럼 여기에 저희는 깊이값만 넣으면 되는데 이 부분은 측정해서 넣는 게 아닌 규격에서 또 확인을 하시면 되죠. 자, 지금 저희가 원하는 게 바로 T1 값입니다. 자, T1 값은 나와 있습니다. 정확히 3mm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거리값에 3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단 옵션으로 3mm 그리고 두 개의 프로파일을 동시에 눌러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키움 작업까지 완료가 되셨으면 저희 작업평면 1번은 더 이상 불필요하기 때문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가시성을 체크를 다시 한번 해서 이렇게 해제될 수 있도록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어떤 작업을 또 해볼 거냐면 자, 우리 이렇게 문제도를 보셨을 때 4번 부품인 이 V벨트 풀리가 빠지지 않게 멈춤 나사로 고정하기 위한 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정확히 말하자면 딱 지금 이 부분을 작업한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모양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원뿔입니다. 원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려볼 거냐면 저희는 이 회전축을 중심으로 반쪽 스케치를 해서 회전 명령으로 형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빨갛게 표현한 이 부분을 이렇게 반단면 스케치로 저희가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면도에 해당하는 XZ평면에 스케치를 들어와 주시고요. 자, 요쪽이죠, 요쪽. 자, 요쪽에 작업을 하기 위해 저는 일단 F7번 그래픽 슬라이스 모드 기능을 켜놓고 선 명령을 이용해서 일단 대략적인 점에 일단 위치는 당연히 측정해서 정확한 치수값을 넣을 거기 때문에 그냥 요 선 위에 있을 수 있도록만 이렇게 클릭, 그 다음 클릭, 그 다음에 클릭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선은 저는 중심선으로 변경하도록 할게요. 요렇게.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다 측정을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측정하시면 3mm 나올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치수 명령으로 우리 이 중심선과 여기 있는 꼭지점을 클릭해서 파이 개념으로, 지름 치수 개념으로 3mm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갑자기 3mm를 넣었더니 왼쪽으로 확 이동해 버렸는데 괜찮습니다. 어차피 요런 스케치는 아직 구속이 안 걸렸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렇게 드래그를 통해서 당겨 오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mm를 먼저 넣어봤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또 측정하셔야 될 거는 이제 여기서 이 단의 시작점에서 중심선까지의 간격 이 부분도 측정 가능하시죠? 3mm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점과 점을 클릭해서 저는 3mm를 넣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저희 이 각도는 90도죠. 근데 저희는 반만 스케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치수 명령으로 이렇게 두 선을 잡으셨을 때 각도는 90의 절반 값인 45도로 넣어주시면 스케치가 완전 구속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스케치가 완료가 되고요. 그 다음 마무리 버튼을 체크하시고 회전 명령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일단 출력 옵션이 접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미리 보기가 보일 텐데 저희는 이게 아니고 절단으로 변경해서 홈을 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럼 이제 저희 또 그 다음 작업, 어떤 작업을 해볼 거냐면 저희 가장 좌측 단에 우리가 스레드를 또 우리가 입력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 수정 패널에서 요 스레드, 못따기 바로 옆에 있는 요 스레드 명령을 클릭하도록 하고요. 자, 면을 딱 클릭하시면 우리가 애초에 이 원통면을 지름치수 10mm로 우리가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자동으로 크기가 10mm로 세팅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스레드 유형만 변경하시면 되죠. ISO 매트릭 프로파일로 변경해 주시고요. 자, 우리가 아까 미터 보통 나사 규격에서도 확인하셨지만 우리가 피치는 기본 피치 1.5로 세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 스레드 명령은 이렇게 작업 공간으로 들어와서 이 명령 창에 들어와서 면을 클릭하시고 유형 정도만 바꾸시면 됩니다. 뭐 상황에 따라서 전체 길이의 스레드가 들어가지 않을 때는 이렇게 깊이를 또 변경을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일단 저희는 전체 길이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 상태로 확인을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못따기 못깎기 작업 정도만 남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 일단 뭐부터 한번 작업을 해보려고 하냐면요. 저희가 양쪽에 이제 베어링 구성 못깎기는 삭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작업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우리 지금 이 축의 양쪽에 오일실이 조립되고 있습니다. 오일실. 그래서 이제 오일실의 부착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거리각도 못하기와 못깎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이 오일실의 사이즈는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오일실을 문제도에서 예를 들어 뭐 전체 길이라든지 아니면은 요 안쪽 내경 외경 중에 하나를 측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대략적인 요 폭도 측정을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규격에서 자 오일실 쪽으로 들어가시면요. 여기서 제가 시험용은 요 두 번째 항목인 G, GM, GA 계열 치수에서만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우리 호칭 안찌름이 아까 베어링 기준으로 잡아봤을 때 이 호칭 안찌름이 얼마였냐면 17이었죠. 그럼 이렇게 17일 때 우리가 외경이 30이냐 32냐에 따라서 이런 폭이랑 이런 게 다 달라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측정을 하셨을 때 저희 지금 외경은 30 그리고 폭은 5mm로 이렇게 대략적으로 측정이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도에 있는 오일실의 사이즈는 17에 30에 5란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오일실을 사용하고 있는 건데 저희는 이런 오일실의 사이즈의 오일실이 지금 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뒷페이지인 오일실 부착 관계를 확인하고 여기에 거리각도 못따기와 못깎기를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우리 지금 보시면 이 오일실이 우리 문제도를 기준으로 보자면 이렇게 커버에도 껴지고 축에도 껴지는 입장인 거잖아요. 오일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면이 축에 대한 도면과 커버에 대한 도면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축을 작업하기 때문에 이쪽 도면만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보시면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정확한 값이 딱 나와 있지 않고요. 뭐 각도 역시도 15도에서 30도. 그러니까 이렇게 범위로 나와 있고 요런 값들도 그냥 최대 몇이다. 막 요 정도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여러분들이 이 범위 안에만 있을 수 있도록 세팅하면 큰 문제 없이 합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이런 축에는 저희가 거리각도 못따기를 할 때 2mm 그리고 30도로 많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작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2mm 30도로 작업을 하면 너무 커져요. 보여드릴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문제도를 보시면 베어링이 들어가는 단인 요 단과 요 단에 지금 오일실이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거리각도 못따기. 자, 못따기 명령으로 거리각도 못따기 그리고 면을 잡고 모서리를 잡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값인 2mm와 30도를 넣게 되면 자, 요렇게 됩니다. 확인을 눌렀을 때 요렇게
뭐라 그럴까요? 단과 단 사이의 어떤 요요값이 이만큼밖에 없고요. 이마저도 우리가 이렇게 거리각도 못하기가 끝나면 둥글기까지 줘야 되거든요. 둥글기를 여러분들이 주시면 예를 들어서 뭐 이쪽에 0.5mm를 준다고 가정을 해도 어때요? 뭔가 단의 어떤 딱딱딱딱 요런 개념이 너무 뭉툭해지기 때문에 요렇게 조금 사이즈가 작은 축에 대해서는 2mm와 30도를 하면 너무 크게 거리각도 못하기가 된다는 또 애로사항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mm 30도가 작기 때문에 저는 몇으로 좀 작업을 하려고 하냐면 30도보다 조금 작은 20도. 그리고 이제 거리 역시 2mm보다는 1mm를 넣어서 좀 작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아마 도면집도 이런 식으로 지금 다 작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접근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못따기 명령을 클릭하고 자, 우리 두 번째 옵션 거리 및 각도로 바꿔주신 다음 면은 이제 오일실이 들어가는 이쪽 면 그리고 모서리는 이쪽 모서리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 거리는 1mm, 각도는 20도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자, 요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한 김에 저희 이쪽도 같이 할게요. 왜냐면 오른쪽에도 동일하게 오일실이 껴져야 하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거리 각도 못따기 면과 모서리를 선택하고 1mm 20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셨다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각진 접하는 모서리가 이렇게 두 개로 생기게 되는데 이쪽에 둘 다 둥글기를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얼마인지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의미로 좀 적당히 둥글기를 주시면 되는데 저희 도면집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쪽은 2mm 그리고 이쪽은 0.5mm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책과 동일하게 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못깎기 명령을 클릭해서요. 저는 이제 모서리, 일단 큰 것부터 작업을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는 이쪽, 그리고 반대편도 자, 여기 있는 이쪽 접하는 모서리를 클릭해서 자, 우리 값은 2mm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2mm.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못깎기 명령을 실행해서 이번에는 가장 바깥쪽 모서리를 이렇게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 사이즈는 0.5mm로 주시면 확인 버튼을 누르셨을 때 이렇게 오일실이 들어가는 쪽의 모서리에 거리각도 못따기와 못깎기 작업까지 완료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마지막 작업이 남았죠? 이제 이런 다른 부품과의 조립을 위해서 면치 못따기를 주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저희 이쪽에 면치 못따기 하나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이쪽도 하나 들어가야겠죠? 왜냐? 스퍼기어가 껴지기 때문에, 그죠? 그죠? 요쪽. 그 다음에 이쪽은 오일실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리 다 작업을 했고요. 베어링 구성 못깎기는 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자, 요쪽도 어때요? 하셔야겠죠? 왜냐? V벨트 풀리가 조립되려면 요쪽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요쪽 모서리에도 면치 못따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못따기 명령, 이번에는 다시 첫 번째 옵션으로 바꿔주시고요. 일반 못따기죠. 45도 각도의 일반 못따기로 모서리는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세 개의 모서리를 클릭해서 1mm로 작업을 해주시면 이렇게 면치 못따기 작업까지 완료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축 모델링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3번 부품인 커버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버는 지금 저희 문제도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본체의 양쪽에 조립이 되는 형태죠. 그래서 저희는 마찬가지로 회전 명령을 이용해서 이 커버를 만들어 볼 텐데요. 일단은 외부와 내부를 달리해서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케치의 모든 이 단면을 다 그리면 처음 하시는 분들은 많이 헷갈리실 수 있기 때문에 외부를 이용해서 먼저 스케치를 해서 기본 형태를 만들고 그 다음 이제 오일실이나 다른 부품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제 내부를 한번 설계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뭐 구멍 작업이나 이런 거는 그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마찬가지로 부품 템플릿을 하나 열어주시고요. 자, 원점 폴더를 열어서 정면도에 해당하는 XZ평면에 스케치를 하도록 할게요. 먼저 선 명령으로 대략적인 이렇게 원점에서부터 뻗는 수평선을 하나 그려주신 다음에 이 선은 중심선으로 변경하도록 하고요. 자, 전체 길이는 여러분들께서 측정해서 넣어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의 이런 전체 길이는 쉽게 여러분들이 측정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치수로 측정한 값을 14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워낙 축소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치수를 넣고 이렇게 확대를 해주시면 이런 치수 보조선이 워낙 길어지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두셔도 되는데 다시 한번 지우고 넣어주셔도 조금 더 깔끔한 치수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외형은 저희가 어떻게 그리시면 되죠? 물론 이제 이런 목깎이는 나중에 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요렇게 직선으로만 여러분들이 이런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요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만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그죠? 네. 내부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 명령으로 자, 요렇게 원점에서부터 뻗는 수직선, 그럼 수평선, 수직선, 수평선, 네, 요런 느낌으로 먼저 그려주시고요. 패곡선으로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 외부는요, 여러분들께서 다 측정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측정해서. 사실 이쪽 단의 지름은 베어링의 외경과 동일하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은 또 이제 규격을 확인해서 이 길이, 이 폭이 35겠죠.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규격에서 아까 다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 측정을 해서 넣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전체 지름 요거 이제 측정 도구 이용해서 측정 가능하시죠? 58로 측정되실 겁니다. 그죠? 네. 그럼 치수 명령으로 누르는 순서에 관계없이 중심선과 그 다음 중심선과 평행한 선을 클릭해서 지름 치수 개념으로 58mm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지름 치수를 먼저 쭉 다 넣어볼까요? 이쪽은 방금 전에 확인하셨다시피 35mm죠. 자, 그 다음 이쪽 단은 여러분들 여기서 여기까지도 측정하실 수 있으시죠? 이렇게 측정하시면 38mm 나올 겁니다. 그래서 38mm로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나머지 가로 폭 치수.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서 여기까지도 여러분들 측정 가능하실 거고 여기서 여기까지도 측정 가능하실 겁니다. 그죠? 네. 여기서 여기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네. 그리고 뭐 이쪽도 당연히 측정 가능하실 거고요. 그죠? 네. 자, 그래서 그렇게 다 측정을 해서 값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값은 3.5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 이쪽은 5.5가 나오겠죠. 뭐 사실 여기 있는 값을 넣어주셔도 되지만 뭐 이쪽을 넣어주셔도 무방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완성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되셨다면 마무리 버튼 그리고 회전 명령을 클릭해서 기본 형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되셨다면 확인 그리고 다시 한번 정면도에 해당하는 XZ평면으로 들어오신 다음에 새 스케치 그리고 F7번 그래픽 슬라이스 모드를 켜서 이제는 내부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선 명령을 클릭하시고 우리 원점에서 뻗는 수평선 뭐 일단은 마찬가지로 저는 늘 중심선부터 그려놓고 하기 때문에 그냥 저는 이렇게 먼저 한번 그려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선 명령으로 자, 여기 있는 원점에서부터 뻗는 수직선과 수평선 그리고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지금 제가 그린 건 이 부분을 그린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깎이는 나중에 하는 거고요. 자, 그럼 오일실의 폭이네요. 우리 이쪽 지름은요. 요거 아까 확인하셨죠? 우리 오일실. 17에 30에 5 쓰기로 했었죠. 네, 그래서 우리 5mm로 폭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금 보셨다시피 대문자 D 얼마였죠? 30이었죠? 네, 30. 그래서 치수 명령으로 자, 여기서 여기는 30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지름.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규격을 확인하시면서 모델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요쪽에서 요쪽 지름이네요. 여기서 여기까지 지름. 19mm죠? 측정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따로 규격을 막 열어보지 않는 한 여러분들께서는 나머지는 전부 다 측정을 해서 값을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측정하시면 돼요. 지름 치수. 자, 그러면 29mm가 나올 겁니다. 그죠? 29mm.
자, 그리고 이쪽도 아마 여러분들 측정하시면 여기 폭 치수 5mm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5mm로 넣어주시면 완전 구속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 5, 19, 29. 자, 요런 식으로 스케치 마무리 해주시고, 마무리 버튼, 그리고 다시 한번 회전으로 들어가시면, 이번에도 역시 출력이 접합으로 되어 있어서 요렇게 미리 보기가 되어 있지만, 저희는 절단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외부와 내부를 좀 나눠서 작업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멍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구멍. 보시면 이쪽에 카운터 보어 구멍, 볼트의 머리를 쏙 넣어주기 위한 카운터 보어 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부분 작업을 해볼 건데, 일단 마찬가지로 구멍 명령을 한다는 건 구멍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게 해주는 스케치가 필요하죠. 자, 스케치는 우리 일단 여러분들 구멍 간의 중심을 이렇게 재보시면 몇이 나오죠? 이거 사이즈 측정해보시면 48이 나올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일단 볼트가 들어가는 쪽, 그러니까 구멍의 시작 위치에 해당하는 면에 우리는 스케치를 들어가야겠죠. 자, 어느 면이죠? 요쪽 면이죠. 자, 그러면 요 면에 스케치를 들어가신 다음에, 자, 우리 이거 4개입니다. 아까 본체 모델링을 해보셔서도 아시겠지만 총 개수 4개인데 저희는 하나만 만들고 원형 패턴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선 명령으로 원점에서부터 뻗는 저는 수직선을 하나 그릴 때 요렇게 마우스를 놓고 바로 그냥 24 엔터를 눌러서 이 24의 수직선의 이쪽 끝점에 우리는 구멍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곧 어떻게 보면 구멍의 중심이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만 하시고 스케치 마무리, 그리고 구멍으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치는 여기 있는 점. 자, 그럼 이번에는 그냥 카운터 보어이기 때문에 구멍 유형을 첫 번째 유형인 단순 구멍, 그리고 시트만 카운터 보어인 두 번째 걸로 눌러주시면 되죠. 그죠? 자, 그리고 이쪽에 여러분들이 이제 카운터 보어의 값을 전부 다 측정해서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여기에는 어떤 사이즈의 볼트가 들어가냐면 M3이었죠. M3이었죠. 그죠? 그러면 나는 이제 이 시트에 카운터 보어를 쓸 건데 여러분들이 직접 값을 다 넣는 거니까 이렇게 당연히 하셔도 되기는 합니다만 시험에서는. 근데 이제 맥락상 어떤 게 조금 더 맞는 얘기냐면 우리는 구멍 유형을 이렇게 단순 구멍으로 하는 게 아닌 두 번째의 틈새 구멍으로 바꿔주시면 똑같은 카운터 보어인데도 우리가 이제는 아까처럼 막 값을 넣는 게 아닌 이런 조임새를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추가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사용할 조임새는 어떤 거죠? 자, 우리 표준을 이렇게 열어봤을 때 ISO죠. 자, ISO의 조임새 유형은 항상 4762로 해주시면 됩니다. 소켓 헤드캡 스크류 ISO 4762로 해주시면 되고요. 크기는 M3이 맞겠죠? 우리 요거 아까 쟀을 때 3이었죠? M3. 자, 그래서 내가 나는 요 표준에 이 크기의 조임새를 쓸 거야 라고 그 조임새를 넣어주시면 그 볼트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카운터 보어의 사이즈가 자동으로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6.5 3.4, 9, 이런 식으로. 지금 이 9는 사실 종료 옵션이 거리로 설정되어 있어서 그런 거고, 저희는 전체 관통이기 때문에 전체 관통 옵션으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그 부분은 삭제가 또 될 겁니다. 그래서 카운터버의 지름 깊이, 그리고 드릴 구멍 지름까지 이렇게 자동으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이 틈새 구멍에 카운터 보어를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 단순 구멍은 우리가 직접 카운터 보어에 지름 사이즈를 다 넣어줄 때 그때 쓰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조임새를 선택하려면 두 번째 옵션인 틈새 구멍.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설계한 이 구멍 그대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총 4개여야 되니까요. 저희는 원형 패턴, 그리고 자, 우리 피처는 구멍 1번 선택하고요. 자, 방향은 자, 이쪽을 먼저 클릭하신 다음에 방향에 해당하는 원통면 하나 눌러주도록 할게요. 그럼 그 원통면의 회전축이 자동으로 인식이 되니까요. 개수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항상 원본 개수를 포함한 개수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구멍 작업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자, 그럼 저희 이제 못 깎기 못 따기만 남은 것 같은데요. 일단은 오일실 쪽부터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일실에 들어가는 쪽은 어쨌든 우리가 아까도 살펴봤지만 이 오일실 부착 관계에서 우리는 R값이나 이런 것 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자, 이번엔 커버류이기 때문에 우리 오른쪽 이 도면을 보시면 어때요?
자, 요렇게 지금 도면이 안내가 되어 있죠. 그러면 L 값과 이 각도 값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도 역시나 범위로 안내가 되어 있어요. 각도 값이 15도에서 30도. 그리고 L 값은 우리 아까 517의 폭이 얼마였죠? 5mm였죠. 그럼 뭐 0.5에서 0.75까지 뭐 그 안에서 하란 얘기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저희 요거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그냥 여러분들이 편한 값을 이용해서 이 범위 안에만 설정이 되도록 하시면 되는데 저는 30도 쓸게요. 30도 쓸 거고 우리 B가 5니까 0.5로 저는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0.75보다는 0.5가 나으니까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저는 어쨌든 0.5와 30으로 한번 거리각도 못따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거리각도 못따기 클릭. 자, 그 다음 거리각도 유형으로 바꿔주시면 되고 면은 저는 요 면. 항상 이 길이가 측정되는 면으로 눌러주시면 되고 그 다음 모서리, 그 다음 거리 얼마로 하기로 했냐면 0.5mm로 하기로 했죠. 0.5mm. 각도는 30도로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미리 보기 확인하실 수 있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 거리각도 못따기가 이 모서리에는 사실 뭐 따로 아까처럼 축처럼 저희가 뭐 라운드를 줄 필요는 없는데 우리 이쪽 커버류 같은 경우는 이제 구석 못깎기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R. 그래서 구석의 둥글기가 0.5 이상이면 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0.5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못깎기 명령을 실행해서 이쪽이죠. 517의 딱 구석이니까 이쪽을 클릭해서 저는 0.5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요렇게 하시면 이제 오일실이 들어가는 쪽을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뭘 또 살펴볼 거냐면 우리 일단 면치 못따기 한번 해볼까요? 못따기 한 김에. 네. 자, 우리 이 커버류가 지금 저는 요쪽 부분으로 설계를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커버에 쏙 들어가려면 요쪽이 이제 조립되는 부위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쪽에도 이제 면치 못따기를 줘서 조금은 조립이 편하게 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일반 못따기이기 때문에 첫 번째 걸로 바꿔주시면 45도 각도의 일반 못따기를 하실 수가 있고 거리를 1mm로 해주시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 확인을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이 조립이 들어가는 부위의 모서리에 이렇게 면치 못따기를 주도록 좋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마지막이죠. 자, 우리가 아까 첫 번째 스케치를 할 때 좀 생략했던 게 어떤 거였냐면 요런 라운드들이 지금 보시면 여기 요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 네 군데에 저희가 한번 똑같이 이 못깎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딱 나와 있는 대로 클릭을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못깎기 명령 그리고 반지름 2mm로 바꿔주시고요. 자, 요쪽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요쪽 그리고 요쪽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어디죠? 안쪽에 여기 요 모서리 요렇게 클릭하시면 라운드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셨을 때 딱 단면을 비교해 보시면 지금 눌렀던 부분이 이렇게 못깎기가 들어가면서 모양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후가공 처리 작업을 완료해서 이 커버 모델링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4번 부품인 V벨트 풀리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제도를 보시면요. 우리 V벨트 풀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모양이 잡혀져 있는데요. 일단 마찬가지로 저희는 회전 명령으로 형상을 만들 거기 때문에 반단면 스케치를 가장 첫 번째 스케치로 해볼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일단 키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키움은 나중에 저희가 항상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단면이 지금 이 해치가 요렇게만 들어가 있지만 일단 아래쪽처럼 저희가 일단은 키움은 일단은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먼저 요렇게 스케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V벨트 풀리의 단면도 일단 기본 형태를 만들어 놓고 나서 작업할 거기 때문에 요렇게. 자, 요렇게 먼저 첫 번째 스케치를 해서요. 물론 이제 중심선은 여기 있겠죠, 그러면. 그래서 요렇게 먼저 스케치를 해서 기본 형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V벨트 풀리의 요 단면과 그 다음에 이런 키움 그리고 요런 추가적인 요런 피처 작업들을 해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
여러분들 요거 측정하실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측정해서 다 넣어주시는 겁니다. 지금은요, 일단은. 그래서 딱 이 부분을 제가 지금 빨갛게 표현했던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도 측정해서 하나하나씩 이제 한번 저희가 치수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면도에 해당하는 XZ평면의 스케치를 들어와 주시고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 원점에서부터 뻗는 수평선을 하나 그려주시고 이 수평선은 일단 길이, 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그냥 편의상 표현할게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선을 중심선으로 바꾸고 선의 길이, 자, 길이는 28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28로 설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모양 기억하시죠? 그래서 대략 요쯤에서부터 시작해서 자, 요렇게 끝은 요렇게 딱 맞춰도 되긴 하겠죠? 네, 그래서 요런 느낌으로 여기도 좀 맞춰서 저는 요렇게 그려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대략적으로 그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저 얼마나 대략적으로 그렸냐면 요 선이 수평선이 아닌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요 선 클릭해서 수평선. 네. 자, 그래서 수평 수직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고, 요 작업이 끝나셨다면 일단 양쪽을 좀 딱 맞추기 위해서 수직 구속 조건으로 이쪽 끝점과 이쪽 끝점을 맞춰주시고, 요쪽 끝점과 요쪽 끝점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요 작업을 안 하면 우리가 아무리 스케치를 예쁘게 그리셨어도 그냥 일시적으로 그냥 그 위치에 있는 것 뿐이라서 요렇게 추가 구속을 주셔야 하고요. 자, 그 다음 치수를 하나하나씩 한번 넣어볼까요? 사실 이쪽 단은 아시죠? 13mm죠? 그래서 여기 13mm 아까 축 하실 때 다 측정해보셔서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 우리 여기 지름 치수도 측정하셨을 때 얼마 나올 거냐면 26mm 나올 겁니다. 그 다음 이쪽 지름 치수 역시도 측정하시면 46이 나오죠. 자, 마지막 이 가장 끝쪽 외경은 측정하시면 얼마 나오죠? 73mm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길이도 여러분들 측정 가능하시죠? 20mm. 지금 요 부분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그리고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측정하셨을 거고요. 조금 전에 73으로, 그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 폭 6mm 나오죠? 그래서 여기는 6mm고 이쪽은 7mm. 뭐 이런 식으로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이 값들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다 그 측정을 하셔서 넣어주시는 거기 때문에 요렇게 저는 좀 불러드리면서 스케치를 한번 해보았고요. 자, 그래서 요렇게 되셨다면 마무리 버튼을 눌러주시고 회전. 그래서 일단 기본 형태부터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되셨다면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이제 V벨트 풀리에 해당하는 이쪽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면도에 해당하는 XZ평면에 스케치를 들어와 주시고요. 자, 우리 그래픽 슬라이스 F7번 스케치 단면 켜놓고 작업할게요. 그리고 저는 늘 그렇듯이 네, 그냥 이쪽에 중심선을 하나 미리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네. 자, 그래서 이 위쪽에 요런 모양을 저희가 한번 그대로 그리려고 하는데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측정해서 넣어주시는 게 아니라 규격을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규격에 보시면 쭉쭉 보시다 보면은 어디에 뭐가 있냐면 V벨트 풀리 이쪽에 있네요. 40번 V벨트 풀리. 일단 보시면 이 V벨트 풀리는요, 일단 무슨 형인지는 형벌은 항상 문제도에 나와 있습니다. M형이라고 저희 지금 문제도에는 나와 있죠. 사실 지금 이쪽 표들은 우리가 이따가 부품도를 할 때 이런 허용차를 이제 추가를 해야 돼서 이거는 이제 부품도 작업을 할 때 저희가 보는 걸로 하고요. 일단은 모델링을 하기 위한 값이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저희는요. 허용차가 아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림은 이쪽을 보시되 도면은 이쪽을 보시되 조금 보시기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요 표로 여러분들은 이제 모델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 표는 어떻게 보게끔 되어 있냐면 일단 저희 형별은 M형이죠. 그럼 M형에서 호칭 지름의 사이즈에 따라서 요런 각도 값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호칭지름 사이즈를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일단 여기서 말하는 호칭지름이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에요. 근데 이 길이가 정확히 정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대략 측정을 하셨을 때 어떤 범위에 들어오는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측정하시면 값이 대략 68이 조금 안 나오게끔 측정이 되시죠. 그러면 우리 M형에서 68 정도라면, 그러니까 약 68 정도라면 우리 첫 번째 항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각도를 34도로 여러분들이 쭉쭉쭉쭉 설계를 해주시면 좋은 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값들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어쨌든 각도는 34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여기 보고 계신 대로 요 항목을 한번 지금부터 저희가 스케치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선 명령으로, 자, 요쪽에, 자, 점을 하나 찍고, 대각선, 그 다음 수평선, 그리고 대각선을 하나 그려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는 이 같은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이 두 선의 길이가 같게끔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수직 구속으로 형상 투영이 자동으로 된 요 선의 중간점과 우리 요 수평선의 중간점을 맞춰주시면 가운데 정렬을 딱 시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 정도의 구속 조건을 좀 미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호칭지름도 어쨌든 우리가 설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대략적이지만 요쪽에 선을 하나 요렇게 그냥 그려줄게요. 근데 지금 그리는 요 수평선은요, 여러분들 중간점에 그리는 게 아닙니다. 요 중간점에 그리는 게 아니라 중간점이 아니도록 이 수평선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사이즈가 따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실 요렇게 선을 그려버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돌출이든 회전이든 하실 때 영역이 두 개로 나눠져 버리기 때문에 번거로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또 그냥 팁 아닌 팁으로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이렇게 스케치에서는 선이 꼭 필요한데 나중에 입체 영상을 만들 때는 무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선이 있다면 요 선은 우리가 늘 중심선으로 바꿀 때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죠. 여기서 중심선이 아니라 구성으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스케치에서는 존재를 하나 나중에 입체 영상을 만들 때는 무시가 되는 가상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만 해놔도 제가 똑같이 어떤 명령어를 실행했을 때 아까는 영역이 두 개였었죠. 근데 지금은 하나로 이렇게 한 번에 잡힙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성선은 주황색의 이런 점선 형태로 이렇게 조그맣게 나온다는 거. 네. 그래서 요거는 구성선이구나 라고 또 이해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씩 치수를 한번 넣어 볼게요. M형, 그리고 사이즈가 68 살짝 안 됐던 값이었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표에서 일단 첫 번째 각도는 34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이 34가 전 페이지를 보시면 조금 요게 칸이 나눠져 있어서 조금 보시기 불편한데 최대한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제가 이렇게 설명은 드려볼게요. 자, 요 각도가 우리가 그려놓은 요 사선 간의 각도네요. 그죠? 보이시죠? 그럼 치수로 요 두 선을 선택하셔서 각도를 34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항목 확인했죠? 자, 어디냐면 아이고 불편해라. 그죠? 죄송합니다. 최대한 저희가 막 공간을 안 만들고 쭉쭉쭉쭉 좀 페이지를 구성하다 보니까 요렇게 조금 설명드릴 때 이게 페이지가 왔다 갔다 해서 조금 그러네요. 네. 자, 그래서 여기 각도 34도.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요 L0 8mm라고 나와 있는 건 뭐냐면요. 또 도면 보시면 됩니다. 자, 8. 그죠? 이 8이 뭐냐? 한번 볼게요. 도면에서 이쪽을 얘기하네요. 아하, 이거 우리가 구성선으로 만들어 놓은 선의 길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치수 명령으로 요 선을 클릭해서 얼마였죠? 우리 요거? 8이었죠. 네, 그래서 요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요런 거는 진짜 그 표에 나와 있는 대로, 규격에 나와 있는 대로 넣어주시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K, 여기서 여기까지는 K0, 이 구성선을 기준으로요, K와 K0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럼 요 값은 미리 제가 요거 찝고 알려드리는 건데, K와 K0는 자, 바로 옆에 나와 있습니다. K는 2.7, K0는 6.3으로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2.7. 그래서 왜 호칭지름이 아까
정확한 정수로 떨어지지 않은 겁니다. 요런 소수점 치수들 때문에. 네, 6.3. 요렇게 하시면 스케치 끝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네. 나머지는 저희가 이따 살펴볼 문제고요.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R값들은 우리가 이제 목깎기로 생각을 당연히 하실 수 있는데, E와 F 같은 경우는 우리 전장의 이 도면에서 보시면 E와 F는 이제 이 라인에 2개 이상의 이 V벨트 풀리 단면이 있을 경우에 이제 들어가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면이 하나밖에 없으실 때는 요거는 굳이 염두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로 스케치가 완성이 되면 마무리 버튼을 클릭하시고 우리 회전 그리고 절단으로 해주시면 이렇게 형상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V벨트 풀리 형상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V벨트 풀리는 요대로 끝이 아니죠. 보셨다시피 R1, R2, R3가 있습니다. R1은 일단 요쪽이에요. 요쪽. 보이시죠? R1. R2는 요 안쪽. 그리고 R3는 요 바깥쪽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위치를 알려드렸기 때문에 이제 표로 다시 한번 가보시면 이번에도 범위네요. 0.2, 0.5, 0.5, 1, 1, 2. 저는 항상 늘 계산을 그냥 오른쪽 거 씁니다. 그러니까 R1은 0.5, R2는 1, R3은 2를 쓰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요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저랑 꼭 똑같이 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네, 한번 해볼게요. 자, 목깎기. 일단 R1 0.5로 가기로 했죠. 0.5 저는 요렇게 R1에 0.5 줍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작업 다 끝나시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V벨트 풀리를 한 김에 하셔도 되고요. 표를 보신 김에. 네. 자, 그 다음에 목깎기 명령을 실행해서 R2. R2는 요 안쪽이었죠. 그래서 클릭해서 1mm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만 들어와 있으면 되기 때문에 굳이 저랑 똑같은 값으로 하실 필요까지는 없으세요. 그 다음 바깥쪽은 2mm로 저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2mm. 근데 사실 요 바깥쪽 값은 여러분들이 문제들을 보셨을 때 요 사이즈를 대셨을 때 표는 2인데 뭐 내가 직접 사이즈를 대니까 뭐 1 혹은 3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 문제도에 나와 있는 값을 쓰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V벨트 풀리는 요렇게 여러분들이 3개의 모서리에 이런 라운드 처리까지 주셔야 한다는 거. 딱 이 규격을 보시면서 요 값을 그대로 대입해서 모델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 이제 딱 한 가지 작업이 남은 것 같습니다. 자, 뭐냐면요. 일단 첫 번째, 우리 여기 키움 만드는 거. 자, 우리 이거 어떻게 하시면 되죠? 요 면에 스케치 들어가셔서 자, 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선을 그려주시면 되겠죠? 이제 이런 거 워낙 반복 작업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거 사이즈 넣기 전에 저는 같은 구속 조건으로 요 선과 요 선의 길이를 같게 해서 좀 이렇게 정가운데 정렬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줬고요. 자, 우리 이거 이제 어느 정도 좀 외우셨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한번 다시 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평행기 키움에서 이번에는 우리가 T2로 보시면 되겠죠. T2와 B2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사이즈 기억하시나요? 우리 요거 14였던 거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적용하는 축지름이 14일 때 이번에는 B2 그리고 T2네요. 자, 그럼 일단 T2의 기준 치수는 2.3이라고 나와 있으니 저희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 치수를 요 선과 이 원의 바닥 여기 딱 요렇게 표현이 될 때 클릭을 해주시면 되죠. 아이콘이 요렇게. 원래는 요런 꺽쇠 아이콘이었다가 요렇게 표현되는 대로 클릭하시면 전체 길이 치수 넣으실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축지름이 14이기 때문에 2.3을 더하면 16.3이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치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2.3이 들어가 있는 치수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B2. 5mm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값은 5로 해주시기만 하면 끝입니다. 그러면 마무리 버튼을 눌러서 우리 돌출 그리고 영역은 이쪽으로 잡아주시고 방향을 바꿔서 절단 옵션으로 전체 관통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네, 전체 관통 이렇게.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키움까지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작업이 남았냐면요. 저희 문제도를 보시면 이쪽에 네, 우리 이제 템나사 작업을 하셔야겠죠? 자, 그럼 우리는 템나사 작업을 어디에 해야 되냐면 우리 요쪽에 해야 됩니다. 딱 이렇게 보셨을 때 요쪽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도 해봤지만 축
부품을 모델링할 때 해봤지만 우리 평면 작업 중에서 곡면에 접하고 평면의 평행을 클릭하신 다음에 평면은 우리가 평면도에 해당하는 XY 평면을 눌러주시고 그럼 이 면에 평행하게 면이 생성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접할 면을 이 곡면을 선택하실 때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접하는 면이 생성됩니다. 그럼 요 면에 스케치를 들어와 주시면 되겠죠. 작업 공간에서 선택하실 분들은 이 면의 모서리 쪽으로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셔야지 인식이 될 거고요. 아니면 이 작업평면 1번을 이렇게 모형 탭에서 선택하셔서 새 스케치를 눌러주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딱 요 부분만 측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요.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 이거 사실 아까도 측정을 해보셨지만 3mm 나왔었죠, 저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케치를 하실 때, 자, 어떻게 하실 거냐면 선으로 원점에서부터 시작하는, 자, 수평으로 마우스 커서를 두시고 4엔터. 이렇게만 하셔도 스케치가 끝이 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점을 클릭해 놓고 3D 모형 탭에 구멍 명령을 실행하면 바로 이 점이 또 인식되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요거 사이즈 측정하시면 이거 M4였죠? 이거 아까 3mm였잖아요. 우리가 작업할 때, 그죠?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탭나사. 그리고 우리 모양은 카운터보어가 아니죠? 일반 탭이기 때문에 없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시트는 없음. 그럼 요렇게 나올 거고요. 자, 그럼 스레드 유형부터 한번 우리가 세팅해 볼게요. ISO 메트릭 프로파일. 그리고 크기는 4mm였죠, 4mm. 자, 이 피치는 기본 피치, 일반 피치 그대로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종료가 현재 전체 관통이 되어 있으실 텐데 전체 관통이면 여기까지 전부 다 뚫린다는 건데 저희 위쪽은 작업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료 옵션을 이번에는 지정면까지, 그러니까 끝을 지정할 수 있는 요 끝 옵션으로 바꾼 다음에 끝을 요쪽 안쪽 곡면을 선택하게 되면 딱 이 곡면까지만 구멍 작업이 될 겁니다. 미리 보기는 요쪽으로 나올 수 있는데 요쪽은 어쨌든 저희가 다음 면이 요쪽 면이기 때문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딱 요렇게 미리 보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일단 여기까지 구멍이 뚫릴 동안은 전부 다 탭이 나져 있기 때문에 전체 깊이에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작업 세팅해 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더 이상 필요 없는 요 작업평면 1번은 가시성을 꺼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저희 뭐 남았죠? 우리 사실 V벨트 풀리 목깎기는 이미 다 줬고요. 그죠? 근데 사실 저희 요걸 하나 추가했어야 됩니다. 2mm 목깎기를 할 때 우리 요쪽도 사실 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했었던 요 목깎기에서 당연히 이제 추가하셔도 되고 아니면 목깎기 명령을 실행해서 모서리 2mm로 세팅을 다시 하신 다음에 요쪽만 여러분들이 추가로 주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요쪽을 주실 때는 어떻게 줄 거냐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자 우리 요쪽 라운드 들어가야겠죠? 요 부분인 거죠. 지금 한 개. 그 다음 요 안쪽은 어디를 클릭하면 되냐면 요쪽. 그 다음 요쪽은요? 요쪽은 여기를 클릭하면 되겠죠. 요렇게. 그리고 요 반대쪽도 동일합니다. 대칭 형태이기 때문에 요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요쪽은 이미 V벨트 풀리에 R3 값으로 저희가 해결을 한 거고요. 요렇게 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 처음 이런 모델링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직 모델링 작업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께서는 딱 이 단면만 보고 모서리를 클릭해서 라운드를 준다는 게 좀 어려우실 거예요. 어떤 모서리를 선택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럴 때 팁을 하나 드리자면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이 문제도가 단면이 들어가 있는 지금 그 투상도잖아요. 그죠? 그럼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도 인벤터에서 단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스케치에서 단면 보는 기능은 F7번이었는데 그 F7번은 스케치 환경에서만 먹히는 펑션 키고 이렇게 입체 영상을 단면 보실 때는 뷰 탭의 반단면도로 들어와야 돼요. 그럼 여기서 단면 처리에 사용할 작업 평면인 우리 원점 평면 중에 XZ 평면을 누르시면 이렇게 확인을 누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보셨을 때 딱 어때요? 비교해 보시기가 조금 더 편하시죠? 아, 여기 이렇게 라운드가 들어갔구나 라고 어떻게 보면 문제도와 같게끔 해놓고 보시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이런 걸 체크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면을 보시면 되고 단면을 다시 끄고 싶으실 때는 이 뷰 탭의 반단면도의 확장 버튼을 클릭해서 단면도 삭제를 눌러주시면 다시 원상 복구를 시키실 수도 있고요. 네.
자, 그 다음엔 이제 마지막 작업이죠. 어쨌든 이 V벨트 풀리도 조립이 들어가는 부위이기 때문에 그 조립이 들어가는 딱 그 부위에 면치 못따기를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어떻게 들어가는 거죠? 양쪽에 면치 못따기를 다 주시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번에는 V벨트 풀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좌우 대칭은 아닌 거잖아요. 그죠? 이쪽만 튀어나와 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껴지는 조립 방향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축과 껴질 때 이쪽으로 껴진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 못따기를 주실 때, 자, 못따기 명령으로 이쪽만 1mm로 주시면 되는 거겠죠. 반대로 낄 순 없으니까요. 그죠? 그러면 아예 조립 방향이 잘못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쪽만 면치 못따기로 이렇게 주시면 V벨트 풀리 모델링이 완성되었습니다.